네, 2024년 7월 넷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학예휴가 통행 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국내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76.6%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은 23.4%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9%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여행 출발 예정 일자를 보면 7월 27일부터 8월 2일 사이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여행 예정지로는 동해안권이 25.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남해안권, 서해안권, 제주권이었습니다. 여행지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를 꼽은 응답자가 81.7%로 가장 많았고 버스, 항공, 철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중국계 온라인 기업 간 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이 한국 상품의 해외 직접 판매 사업을 확대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은 다음 달 8일 한국 기업 전용 B2B 웹사이트인 한국파빌리온을 공식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한글과 영어 동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중소기업이 언어 장벽 없이 글로벌 바이어에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서 정부 아동 수당과 별도로 아동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꿈 수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 만 8세에서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하나인데요. 인천시는 8월 1일부터 아이꿈 수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보육료, 급식비 등 기존 국비, 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중 아이꿈 수당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8세에서 18세에게 월 15만원씩 11년간 총 1,98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간 중고 휴대전화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불안했고 구매자는 사려는 제품이 적정 가격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중고 휴대전화 유통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는 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립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으로 18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먼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새로 지원하고 자립정착금 2,000만원,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 아동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에 1인 1실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1곳에 달해 여권 파워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 헨리 & 파트너스가 현지 시간 23일에 공개한 헨리 여권지수 2024 세계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는 현재 191곳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공동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령자 주거시설, 이른바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공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하고 매년 3,000가구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자의 주거 안전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하는 임대계약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현행 건설임대 1,000가구의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매년 3,000가구씩 월 임대료 4만원에서 7만원 수준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이 귀에 영향을 줘 청력과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고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팀이 서울대 의대 이비인 후과학, 중앙대 융합공학부 등과 공동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귀에 주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일회용품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을 실험주에 4개월간 매일 10마이크로그램을 먹이고 뇌의 청력과 균형 감각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손상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 위해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추가 신용 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긴급한 목돈 수요가 있다면 부분 인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청년 도약 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향후 제도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에서 이번 처음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정규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왕복거리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버스라는데요.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을 왕복 운행하는데 운행 거리만 116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구간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6세 미만 영유아는 탑승이 제한되며 어린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 요금은 기존 버스 요금과 동일하고 환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2024년 7월 넷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